네, 제가 자료 준비한 건 한 30년 정도 제가 이쪽 질환 치료나 진료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제목이 보면은 뇌경색이 걱정된다면 허혈뇌졸중이라서 크긴 큽니다. 근데 이걸 다 얘기한다는 건 절대로 말이 안 되고요.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30년 하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조금 이제 일상생활이나 뭐 예를 들어서 건강도 중요하지만 뭐 보험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들이 그런 것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모아서 좀 굵직굵직한 그런 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10분 동안에 약 10분 정도 동안에 잘 이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뭐 강의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네. 제가 이제 준비한 겁니다. 허혈뇌졸중이란 이런 제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줄거리는 허혈뇌졸중의 정의, 증상, 영상 검사 종류, 치료, 그다음에 미니뇌졸중이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뇌졸중 센터, 그리고 이제 요 내용도 많이들 오셔서 하시는데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드려서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검진 받아야 하는데 항혈전제 조절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내용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졸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이란 단어를 생소하실 분도 있겠는데요. 그 옛날에 과거에는 이제 중풍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중풍. 근데 요즘에는 이제 뇌혈관 질환 또는 뇌졸중이란 단어를 좀 공식적인 언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영어로는 스트로크, 뭐 심장 질환도 그렇지만 뇌혈관 질환도 영어는 발음은 약자는 똑같습니다. CVA라고 하고요. 그래서 뇌졸중, 뇌혈관 질환, 중풍, 스트로크, CVA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걸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뇌졸증은 아닙니다. 이거 중입니다. 중자라고 중학교 중자입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거 뇌졸중 코드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과연 어떤 병이냐? 뇌병이죠, 뇌병인데 뇌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에 무슨 일이 생겨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생기는 질환.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관을 타고서 가는 게 혈액인데 혈액에 무엇이 있냐? 에너지가 있겠죠. 에너지, 영양소. 뇌는 산소하고 포도당을 좋아합니다. 포도당을. 그래서 얘네들이 가져야 걔네들이 먹고 활동을 합니다. 근데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와 포도당이 안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데 만약에 거기가 오른쪽에 팔다리에 움직임을 하는 세포들이다. 그러면 갑자기 탁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비되고. 입도 이렇게 이미 약하니까 입이 이렇게 돌아가고 눈도 뭐 돌아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갑자기 탁 그냥 1초 전에는 괜찮았는데 1초 후에 딱 되는 거예요. 양쪽에 다 그런 게 아니라 되게 한쪽입니다. 이걸 국소라고 하는데 이게 왜 국소라고 하냐면은 심장질환이나 뭐 물에 빠져가지고 그런 경우 전체적으로 피가 안 도는 거는 이런 뇌졸중하고는 달리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피가 안 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이 안 가서 뇌세포가 기능을 못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적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야 의심을 했었는데 요새는 증상이 없어도 발생하는 거가 이제 우연한 기회라든지 진단이 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 다 상황을 갖다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뇌졸중에 들어가면 또 두 개로 나눕니다. 두 개로. 허혈뇌졸중, 출혈뇌졸중. 그러니까 허혈, 피가 안 가는 겁니다. 안 가서. 피가 안 가서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또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뇌경색. 심근경색처럼 심근경색도 심장에 피가 안 가는 걸 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들을 허혈뇌졸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또 반대로 터져서 피가 새 나와서 안 가는 거. 그건 76에서 한 85%까지가 허혈뇌졸중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는 타입으로 인해서 피가 안 가서 오는 뇌졸중이 제일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출혈은 꽈리나 이런 것들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검진, 국민들의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치료 같은 게 많이 좋아져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대사증후군 관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다 이런데 터지는 것보다는
막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허혈예절증이고요. 제가 주로 보는 질환이 예절증 중에서 허혈예절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병명 코드가 생기는 거예요. 뇌경색은 코드가 있고 뇌출혈 코드가 있고, 예절증은 이걸 싸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 뭐 따로 코드는 없습니다. 뭐 보험에 관련돼서 얘기한다면요. 네. 그리고 허혈예절증도 또 막히는 게 있는데, 혈관이 막히는 건데 그것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로 막힙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막히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전, 색전, 열공 이렇게 되는데, 이제 혈전은 그 혈관 안에서 우리가 싱크대나 이런 데서 싱크대에서 보면은 막 사용하다 보면 기름기가 끼지 않습니까? 서서히 쌓여서 탁 막히는 거. 그런 거를 혈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죽상경화가 그런 거죠. 큰 혈관 안에 뭐가 쌓여서 기름기가 쌓인다. 그 개념이 혈전입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을 인해서 막힐 수 있지만 또 색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혈전이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모래처럼 쌓이니까 걔네들이 원래 있던 조직이 아니라서 조금 약해요. 약하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떨어진 걸가 색전이라고 그래요. 그게 떨어져 날라서 흘러가다가 조그만 데로 갖다 막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색전인데, 주로 원인은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뇌경색이 오면 심장도 검사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유가 그런 건데, 그래서 심장에서 떨어져 나가서 내려가는 수가 있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혈전 때문에 혈관이 좁아져서 막혔는데, 동맥경화 때문에 막혔는데, 그 죽상경화라고 하기도 하죠. 그 기름기가 쌓여있는 거. 그거가 약하니까 떨어져 나가서 다른 데 막히는 거가 되는 색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두 번째로 막힐 수가 있고, 또 열공내경색이라는 것이 열공은 이제 찾아보면 작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해부 조직 옛날에 부검할 때 했더니 조그만 공간이 있더라. 보통 1.5에서 2cm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영상을 찍고 뇌 MRI가 이제 개발돼서 찍고 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지나간 것들이 보일 수가 있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처럼 큰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것보다는 조그만 직경이 100에서 300 마이크로미터 같은 아주 조그만 혈관이 막혀가지고 오는 크기가 작은 뇌경색을 따로 말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의 대회 원인은 주로 만성고혈압 때문에 이제 생기는데, 혈관이 아주 조그마니까 고혈압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 조그만 혈관에 압력이 센 게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막 쓰면 부들살벽이잖아요. 그 조그만 혈관에 그 혈관벽이 변성이 와요. 뻣뻣해지고. 그러면 혈관벽이 두꺼워지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히는 거가 조금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형적인 예가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그 자세히 봤더니 혈전도 있고 색전도 있다고 하지만, 주로 대부분의 그 개념은 그 만성 고혈압 때문에 조그만 혈관벽이 변성이 생겨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성 혈압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조금씩 변해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미니뇌졸중은 이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증상이 뭘까요? 증상은 되게 많아요. 많을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의 중요한 거를 알고서 요거를 좀 인지하는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지, 뭐 자세한 것까지 모르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요 증상을 말씀드리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거예요. 한쪽 팔다리, 또는 한쪽 팔다리가 남의 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세로로 온다 그래요. 머리, 팔, 다리나 머리, 팔, 다리나 이런 세로로. 근데 이제 요것이 중요한 점은 갑작스럽게 동시에 와야 돼요. 제가 지금 진료 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한쪽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여쭤보면은 한쪽 팔은 1년 전에 그랬고, 한쪽 다리는 엊그저께 그런 것 같다고, 좀 느낌 이상하다고. 그런 거는 가능성은 떨어져요. 동시에 와야 돼요, 동시에. 그런 식으로 동시에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나 힘이 떨어질 때 매우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갑자기 말을 못하는 거 두 가지인데, 발음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또 말을 못 알아듣거나 이런 수가 있어요. 언어장애. 둘 다 같은 건데, 갑자기 뭐 생기면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눈이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눈이 두 개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이 갑자기 생겼을 때, 또 갑자기 삼키는 게 이유 없이 안 될 때, 또 너무 어지럽고 토하고 그러면서 또 보행도 갈지자처럼 막 흔들리고 그게 지속될 때, 아닐 수도 많지만, 그럴 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가능성은 있는데, 갑자기 의식을 불명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다 이제
뇌졸중을 생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꼭 이제 병원을 방문하셔야겠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 대단지 뇌졸중 학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좀 쉽게 주요 증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이웃, 손, 발, 시선. 이게 이웃, 손, 발, 시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하고 웃어보세요. 이하고 웃어보세요. 이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마비된 쪽은 힘이 없어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몸이 이상한데, 거울 보시고, 이 했을 때 이건 돌아가는데 이게 딸려간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웃이고, 손을 이렇게 뻗어보세요. 뻗었을 때 힘이 이쪽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내지는 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발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발음이 이제 이상하다든지, 또 발음은 괜찮은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한다든지, 말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갑자기. 또 하나는 눈이 따로따로 움직인다든지, 눈이 이렇게 쏠려 있다든지,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뭐가 있으면, 지인이든 본인이 그러면 119로 꼭 연락하셔가지고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돼요. 119로. 하나라도 있어요. 양치기 소년처럼 테스트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큰 혈관이 막혀서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말씀드린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후 손발 시선을 기억해놨다가 이런 게 나나 주변에 있으면 뭐 테스트하지 말고 뭐 기다리지 말고 119로 연락하셔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119로.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오시면은 병원 오신 거 힘드시죠. 겁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힘들어도 나중에 후회 이상의 것이 안 되려면 하셔야 됩니다. 이건 골든타임이거든요. 골든타임. 네, 골든타임에 관련된 게 심장이나 뇌거든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병원 오시면 검사를 많이 하시죠. 특히 뇌에 관련된 거 있으면 되게 응급실 오시는 경우 많은데 급하면은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드리면 이제 뭐 주변 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통할 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상 검사 종류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CT하고 MRI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병원에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CT 먼저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CT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건데 이렇게 막히는 거하고 터지는 거를 구별하는데 이 터진 겁니다. 뇌출혈. 피가 새 나온 거예요. 이거 하얗게 잘 보여요. CT는 피가 나온 걸 제일 잘 잡아놔요. 그리고 빨리 찍을 수가 있어요. 수분 내에 찍을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뇌경색이 이건데, 막힌 거는 이렇게 시꺼멓게 보이는 거는 며칠 지난 거예요. 최소한 12시간은 지난 거예요. 금방 생긴 거는 CT는 잘 안 보여요. 여기처럼. 근데 왜 필요하냐? 출혈이 아닌지를 감별해야 돼요. 시간을 아끼려면. 얘는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뭘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MRI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MRI 보시면 초기에도 MRI는 뇌경색인지 알 수가 있어요. CT는 안 보여도. 그렇지만 MRI는 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CT를 빨리 찍는 이유는 출혈이 아닌지를 보고 CT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CT를 이용한 건데 CTA라고 그래요. CTA. CT인데 CTA예요. 또 찍어요. 이거. 같이 찍을 수도 있고 같이 찍는 건데 따로 찍을 수도 있지만 같이 찍는데 CTA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게 혈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앞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 눈이 여기 있고 왼쪽 눈이 여기 있고 뇌혈관이 한쪽 뇌에 80% 관련된 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중대뇌동맥이라고. 요게 왼쪽 거고요. 이게 오른쪽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오른쪽 거고요. 이게 왼쪽 거예요. 보시면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여기 가다가 좀 안 가죠. 이게 막힌 거예요. 이게 막히면 이제 엄청나게 막힌 거거든요. 이걸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CTA. 그래서 혈관 촬영과 뇌 촬영은 달라요. 우리가 눈이 투과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를 볼 때, 나뭇잎을 볼 때는 보면 되는데, 안에 들어있는 가지를 보려면 나뭇잎을 제거하고 과지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눈이 투과를 못 하니까. 이렇게 CT랑 CTA라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T는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MRI라는 거 있죠. MR은 전자기파를 이용한 거예요. 엑스레이 이용한 게 아니라. 근데 옵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MRI 찍었다가 다 똑같이 찍은 게 아니라 뭐 했는지 봐야 돼요. 옵션이 다 다르죠. 차를 사더라도 뭐 옵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옵션이 여러 가지인데 MRI 찍었다 똑같지는 않은 건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확산 강조 영상은 뇌가 세포가 다쳐가지고 세포가 가만히 있으니까 죽으니까 이제 안에 들어있던 물이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물 분자가 확산이 안 돼요. 그걸 이용해서 뇌경색이 오는 걸 빨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하얗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얘는 ADC 영상은 까맣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는 하얗고 이런 까맣고 이렇게 되면 뇌경색이 왔구나 우리가 빨리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 확산 영상을
중요하고 하고 또 뇌를 자세히 찍는 것도 있고 하지만 뇌경색이 빨리 왔는지는 MRI 중에 확산 현상이 중요합니다. 확산 현상이. 또 MRI도 혈관 촬영이 있어요. 그걸 MRA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쭉 이렇게. 그래서 찍고 또 찍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것들이고 다른 의미가 있어요. 골든타임을 시간 아끼려고요. 물론 안 좋아서 재발돼서 또 찍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이유 때문에 뇌영상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이제 그때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찍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들어보시면 좀 요거 강의를 요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치료로 가겠습니다. 치료. 근데 떡하니 시간은 냅니다. 시간은 내. 그러면 많이 들어봤죠? 시간. 골든타임.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아주 중요한 시기죠. 요걸 넘기면, 요 안에 잘하면 진짜 없던 것처럼 될 수 있는 건데, 잘못 넘기면 이제 후회스러운 일이 생기는 거죠. 후회 이상이죠. 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장하고 뇌입니다. 뇌도 뇌졸중. 제가 말씀드린 뇌졸중. 그래서 막히는 거, 허혈 뇌졸중. 뇌경색에 한해서 화난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뇌경색이 딱 왔단 말이에요. 거기 딱 맞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먹고 사는 세포가 딱 죽어요. 폭탄 탁 터졌다 버려요. 폭탄 터지면 거기 안에 직사로 좀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세포가 그 즉시로 세포사하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포 하나라도 이렇게 사망한 건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목표는 그 주변에 부상당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걸 허혈 반응명이라고 그래요. 부상당해서 기능은 없지만 우리가 잘해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주변도 마찬가지고 고기가 치료 목표예요. 고기를 우리가 잘해주면은 그 검은 대로 뇌경색이 세포사하는 대로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커지면은 뇌세포가 많이 죽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정상과는 더 거리가 멀어지겠죠. 근데 이 상태로 왔는데 요 파란색, 시꺼먼 아주 파란색이 더 안 커지게 하면은 좀 세게 말씀드리면은 증상이 거의 모르고 있는 것처럼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이. 그래서 뇌졸중이 1초만 왔더라도 뇌세포가 32,000개가 죽는 거예요. 1초만 왔더라도. 그럼 1초만 왔다 하더라도 8.7시간이 노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졸중 한 번 오면 어떻게 될까? 12억 개의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12억 개. 그리고 노화로 따지면 진짜 나이 먹는 건 아니지만 36년 정도의 그 노화랑 같은 거라서 엄청나게 시간을 아끼는 것이 되게 중요한 뇌를 많이 살리는 거다. 그래서 시간은 내다. 근데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뭐 골든타임으로 하려면 뭔가 치료가 있어야 골든타임이 되는 거예요. 뭐 살릴 것도 없는데 골든타임 하면은 누가 그거 몰라요? 그거? 뭐가 돌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골든타임이 나오는 개념이 된 게 정맥내 혈전 용해술에 가능한 TPA라고 하는 약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 TPA라는 약이 나와서 정맥에 링겔마트에 딱 쏴버리면 거기 막힌 데 가가지고 뚫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왜 골든타임이라고 할까? 어느 시간 내에 써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난 다음에 쓰면 출혈되고 안 좋아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약을 만들면서 미국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3시간 내에 80세 미만에는 효과 있었어요. 100% 있는 건 아니라 이제 5개 중에서 한 케이스는 이제 출혈돼서 안 좋은데 대부분의 것은 80% 정도는 효과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 80% 미만입니다. 근데 그래도 그 전에 치료는 그런 기회가 없었거든요. 거의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그래서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 했었고, 그래서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성립이 됐고, 그 다음에 더 연구를 많이 했더니 4.5시간까지도 활용할 수도 있고, 80세 넘어서도 조금 우리가 좀 계산을 하지만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은 이 약을 써가지고 일부에서는 꽤 없던 것처럼 비슷하게, 없던 것처럼 하거나 뚫어가지고 많은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서 그렇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얘로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아까 제가 80%까지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경우 그렇지만 실제로는 많이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또 안 됐어요. 큰 혈관이 막히는 경우는 또 효과가 별로 없었고, 너무 심하거나 너무 경미한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더 필요한 게 없나 싶어가지고 봤더니 내시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혈관 내에 막힌 걸 뽑아내는 혈관 내 치료를 하는 것들이 이제 기구가 많이 발달되면서 이제 같이 해봤거든요. 처음에는 많이 실패했지만 2014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좋은 기구가 나와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이어서 얘를 하니까 엄청나게 또
뚫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얘는 4.5시간까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얘는 6시간까지 일부 혈관에, 모든 혈관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타입에 대해서는 24시간까지 혈관 내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던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골든 타임이라는 거가 있고, 요 안에 하면은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에게, 많은 환자분들한테 좋은 예우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때를 급성기라고 그러죠. 내지는 초급성기. 아주 초반에 해야 될 때. 그리고 요게 지나고 나서 안정되면 이제 평생 드셔야 되는다고 하는데, 아직 의학으로는 항혈전제를 이제 드시게 됩니다. 아직 의학으로는 우리 노화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계속 약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항혈전제라고 하는데, 입으로 먹는 거, 그게 항혈소판제가 있고 또 항응고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심장병, 흡연, 음주,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규정해요. 스트레스, 운동, 줄줄이. 그거 외에도 뭐 따로 희귀한 질환도 있지만, 근데 이것보다 사실 더 위의 것은 뭐냐면 나이 먹는 거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고령 세월이 흐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긴 한데,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빼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얘네들도 같이 컨트롤해야,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을 막고 이렇게 하면은 노화도 좀 막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치매까지도, 혈관성 치매까지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서 이제 미니 뇌졸중 말씀드릴게요. 미니 뇌졸중. 의학용어로는 일과성 뇌허혈이라고 합니다. 뇌허혈.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제목에서 이해하셨겠지만,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됐다가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회복된 경우예요. 그래서 뭐 증상을 보면은 한쪽이 아까 말씀드린 팔다리 힘이 쭉 빠졌다가 24시간 이내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3개월 안에 30%에서 진짜 빵 맞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무시했다가 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와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을 때 괜찮아 넘어가면 안 되고, 꼭 이럴 때도 똑같이 뇌졸중이라 생각해서 주변에 적당한 병원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싫고 힘든 건 나중에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요새는 골든타임도 있고 그렇다 그랬죠? 시술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시간을 아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많은 네트워크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막 가는 것도 좋지만 그 병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주변에 조금 되어 있는 데를 찾아가시는 게 좋아요. 1초당 세포가 얼마나 많이 세이브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하냐? 뭐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대한 뇌졸중학회 치시면 거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녹색으로 된 거. 딱 누르면 지역별로 딱 누릅니다. 저는 인천에서 근무하니까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 혈관 재개통, 그러니까 동맥내로 들어가는 거랑 정맥내 쓰는 거 다 가능한 거가 재관료인데, 큰 병원들이 딱 인증받은 거, 이것들은 이제 무조건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나 실력, 그 기능이나 자료 같은 거를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요. 그래서 인증받은 데가 인증을 해주고 재갱신을 하는데, 그런 데가 딱 나와요. 여기는 이제 정맥내 가능한 거고, 이런 데를 미리 가시는 게 아마도 1초라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많이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평소에 지인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주변에 이런 병원이 어딨나라고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걸 추천해드립니다. 공고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지금 맨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30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 많습니다. 검진 받아야 되는데 항혈전 제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치과 치료 받아야 하는데 항혈전 제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이제 진료 보는 그 분 같은 경우는 가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거 받아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은 쉬운데 시간 내기도 그렇고, 가서 보면 기다려야 되고, 또 예약 검진 대장 내시경 이런 거 해놨는데 또 해놓기도 그렇고, 이거 뭐 하자는 거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오신 분들 보시면은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저도 매일 하루에도 몇 번이나
질문 받고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걸 좀 말씀드리는데요. 그럼 우리가 고려할 게 있습니다. 보실게요. 아마 대부분 가시면 여기 좀 줄여주실 거예요. 네. 대부분 가시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뭐 검진 받는다고 예를 들면 검진 받는 쪽에서 아스피린을 일주일 동안 끊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스피린을 일주일 동안 끊으라고.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아스피린은 5일에서 7일씩 끊을 수 있으니까. 근데 보실까요? 아까 잠깐 치료에서 말씀드렸지만 항혈전제라고 해서 그랬죠. 쭉 먹는 약은 항혈전제라고 그랬죠. 계속 피가 이제 뭉치지 않게 살면서 계속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항혈전제가 딱 있는데 여기도 분류인데 거기 안에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항효소판제. 피딱지, 그 효소판이라고 하는 거가 뭉치지 말게 하는데 작용하는 약이 있고 또 항응고제, 혈관 안에 있는 단백질이 응고되지 않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둘 다는 다 합쳐서 항혈전제라고 그래요. 여기는 기능들이에요. 기능들이고. 근데 해당되는 약제 볼까요, 여기? 아스피린 딱 여기 하나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이것들은 뭐예요? 아스피린 아니죠? 제가 이제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달라 보이잖아요. 아스피린 말고도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설명은 듣고 여기는 다 아스피린 끊으라고, 아스피린 먹지도 않는데. 그리고 이건 하루 이상 끊으면 안 되는, 일주일 끊으면 큰일 나는 것도 있는데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귀찮으니까 그냥 끊어버리고 병원에 안 오고 그냥 하다 버려요. 근데 대개는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약균이 없어가지고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알았으면은 조금 나중에 후회를 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잘 안 돼가지고 저희가 뭘 하는지 모르고 위험을 감수하는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혈전제에는 종류가 되게 많고요. 아스피린은 그 안에 하나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 꼭 기억해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대개는 또 제가 보는 건 내시경 한다. 내시경도 위가 있고 대장이 있어요. 내시경 하면 검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종류가 되게 많아요. 거기도 기구가 많이 발달해서 검사도 있고 조직 검사도 있고 시술도 있고 치료도 있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했을 때 출혈 경향이 다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 내시경 할 때 조직 검사하는 거는 피 나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무조건 그냥 똑같이 취급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리고 약을 끊었을 때 어떤 약을 먹는 사람은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약을 드시겠죠. 근데 약을 단순히 끊어버리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약을 끊었을 때 위험이 발생할, 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낮은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을 어떤 건지 먹는 건지, 자기가 검사 받는 게 어떤 건지, 또 어떤 약을 어떤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가 서로 밸런스를 맞추고 알아야 약을 어떻게 끊고 해야 내가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 이걸 고민하고 서로 상의하고 해야지 최소한대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을. 그 다음에 검사함으로써 있는 또 출혈 부작용을. 이런 고민 없이 하다가는 가끔 가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답은 없어요. 물론 그거 할 때쯤 조금의 위험성은 감수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약 종류, 어떤 검사의 어떤 위험성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약을 먹는데 어떤 정도의 위험성, 약을 끊었을 때 어떤 정도인지, 이런 세 가지 정도가 맞물려서 판단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거에 제 매진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순발 시선 까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뇌졸중 센터를 평소에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본인이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내가 무슨 약을 먹는지 적어놓던지 좀 찍어놓던지 하시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본인은 아스피린이 아니라 이거 먹습니다 적어드리거든요. 적고 이거는 약을 끊게 되는 경우에는 며칠 정도 끊습니다. 대신에 저랑 상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또 평소 자신의 위험 요소와 수치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거 혈압, 혈당, 혈중 지질, 몸무게. 흔한데 다들 안 하세요. 집에서도. 가끔씩은 해보셔야 돼요. 이걸 무시하고 증상이 없거든요. 얘네들이 문제 일으키기 전에는. 평상시에 이런 거를 알아두시기 바라고, 또 금연, 금주 흔한 거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운동도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올려주실까요? 여기 좀. 예. 이제 여기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운동에 날씨에 관여를 많이 받는 운동인데 자전거를 좀 좋아하거든요. 조심해서 타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서 꾸준히 하시는 거를 저는 꼭 공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기예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일기예보 보면 기상청에서 많은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날씨도 있지만 맨 아래 가 보면은 뭐 식중독 지수, 대기 뭐 자외선 지수 이거와 더불어서 뭐 끝에 가면은 뇌졸중 발생 뭐 가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오늘도 날씨차가 많으니까 오늘도 높다가 나왔더라고요. 일기예보 보실 때 그런 것도 보시고 그런 것도 찾아보셔가지고 오늘 뇌졸중 날씨가 어떤가 보시고 이제 보시면은 그렇게 생활을 시작하시면은 좀 뇌졸중으로부터 좀 안전성을 조금이라도 좀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너무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말씀드린 거고, 네네. 질문들이, 발목 골절 전치 24주. 요런 아이디도 있으니 대단하십니다. 좋습니다. 질문하신 게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무슨 차이점일까요? 그렇죠. 뇌졸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개념이에요. 뇌에 혈관을 타고서 혈액이 가서 뇌가 살아야 되는데 그 혈관에 문제 생겨서 생기는 병을 다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그 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안에는 뇌출혈이 있고 뇌경색이 있어요. 그래서 터지는 거서 피가 안 가는 걸 뇌출혈, 막혀서 피가 안 가는 걸 뇌경색.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 요즘 선진국이죠. 요즘이 아니라 꽤 됐죠.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고혈압 같은 거 관리하다 보니까 출혈보다는 뇌경색이 많아요. 80%까지 가까이에요. 제가 뇌경색을 보는 사람이고 아까 골든타임을 해당되는 내용은 뇌경색에 대한 겁니다. 네, 모르겠고요.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23팝 분께서 또 질문 주신 게 콜레스테롤, LDL 수치 관리가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엄청 됩니다. 이런 혈관 질환은 다 위험 요소가 있어요. 위험 요소가.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발생할 때 뭐 사진 찍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가 발생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신에 우리가 사람들이 개발한 위험 요소를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아까 자기 수치를 알려고 했던 거가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한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 중에서도 잘 아시는 분인데 LDL이라는 게 있어요. LDL하고 콜레스테롤인데 얘는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혈관 같은 거 간에서 만든 거를 혈관에 쌓아놓는 역할을 하는 운송수단이에요. 그래서 LDL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LDL 얘기인데 LDL이 간에서 만든 콜레스테롤을 빼가지고 혈관에 쌓아놓으니까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까 네오나르도 디카푸치노님, 뇌졸중도 빠르게 식별되면 완전 깔끔하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100%는 아니에요. 그냥 골든타임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가 그래도 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도 많이 비슷하게 회복이 될 수가 있고요.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나중에 여한이 없습니다. 엔젤님께서는 저희 엄마께서 60대 후반쯤 대화 도중 가끔씩 머리가 빙빙 돌 때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혈압은 가정 혈압으로 항상 괜찮으셨고요. 제가 걱정돼서 신경과 가서 MRI 처방받고 찍었는데 뇌에 하얀 점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뇌경색 흔적이 많다고 그때부터 약쳤는데 이렇게 잦은 횟수로 본인이 견딜 만큼 뇌경색에 지나갈 수 있나요? 혈압도 없는데요. 네, 이런 경우 꽤 많죠. 제가 이제 사진 같은 것도 사진도 안 받고 자세히 써주셨는데 환자분을 직접 인터뷰 안 해봐서 이제 그런 제한점은 있지만 저도 이런 경우 많이 보는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엔젤님의 어머니께서는 엔젤님의 어머니도 엔젤이시겠죠, 뭐 그죠? 엔젤님의 어머니께서는 가끔씩 대화도 빙빙 돈다 그랬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뇌졸중에 갑자기 뭐 오는 건 맞는데 좀 양상이 뇌졸중에 오는 어지러움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석증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오는 참을미하거나 놀이기구 탔을 때 어지럽잖아요. 배멀미 할 때. 다 알죠? 그럼 좀 지나면 좋아지잖아요. 막 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에 전정기관이 자극을 받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하면 조금 교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빙빙 도는 타입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주 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병원을 가실 수밖에 없잖아요.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신경과에 오셔서 MRI 찍었는데 아마 뇌 하얀점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뇌 하얀점 같은 것들이 어딨냐가 중요하고요.
또 어떤 그 양식을 찍은 거에 하얀 점이 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얀 점 같은 것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 봐서는 아마도 그리고 그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이것과 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그것은 빙빙 도는 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살면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거를 뇌허혈이라고 그래요. 뇌허혈. 그래서 이제 소혈관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증상이 없었을 건데 나이 연세가 있어서 이제 찍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었을 것 같으니까 아마도 빙빙 도는 거랑 관계없이 살면서 생기는 세월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혈액순환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들이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금방 증상이 있는 건 아니고 뇌경색은 아니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적당한 약을 드시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것들 앞으로 안 생기게 당뇨 안 생기게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그 보진 선생님하고 한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문의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우주학금 뚝배기 엄청나신데요. 우주학금 뚝배기 저도 한번 사고 싶습니다. 큰 이모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께서 울부짖으시다가 머리를 누가 망치로 때린 듯한 태어나서 처음 겪는 두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뇌와 관련된 질환을 의심해 보라고 하던데 어떤 검사를 받으셔야 할까요? 그리고 의심되는 질환이 있을까요? 아마 요 시기가 지금 방금은 아니시겠죠? 뭐 하루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루 이상 저렇게 아팠다 그러면 제 상식적으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검사 받으실까요? 가서 봐서는 뭐 비극적인 상황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뇌에 뭐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울부짖으시면 압력 변화가 있어가지고 겉에 있는 그 뇌 뼈의 두개골에 있는 끝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피부에 있는 혈관이 막 확장하게 되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뇌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것 같으니까 일단은 머리 안에 문제 같지는 않으세요. 근데 검사는 해보시라고 권하는 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렇지 않고 갑자기 큰 이모가 돌아가시고 그때 울부짖다가 머리가 세게 망치를 떠지는 듯한 통증이 생기면서 토하고서 더 회복 안 되고 바로 응급실 간 상황이 됐다. 지금까지 회복 안 된다. 그래서 CT 찍어봤더니 출혈이 생겼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 내시경을 할 수 있지만 뇌사진 같은 다 안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모르는데 뇌동맥류 같은 게 뇌동맥류, 꽈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혈관이 조금 약해진 건데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팍 터질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 없더라도 갑자기 흥분하게 되면 그런 게 있었을 때 터져버리면 그렇게 오래 좋아지지 않고 대개는 그때 아파가지고 못 견뎌요. 그런 건 아니실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 가지 여력이나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아요. 제가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거나 뇌종양이 조금 자라거나 이런 건 몰라요. 꽈리가 조그만 거 자라는 건 몰라요. 그래서 하고 나서 안심하면 좋아요. 안심하면 좋잖아요. 근데 뭘 하게 되냐? 그래서 지금 응급 상황이 아니면 MRI 시리즈를 하시는 게 좋아요. 더 비싸지만 한 번에 정확한 걸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MRI하고 혈관처럼 MRI를 해서 안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네. 발목 골절 전치 24주, 또, 예. 아까 질문하셨던 분인데, 요즘은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 예전처럼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물론 골든타임이, 예, 뇌출혈로, 요거 확률을 말씀드리면 참 어렵고요. 만약에 젊은 사람이다, 고혈압도 없었다, 진짜 맞다. 그런데 이제 막 뛰어가다가 TV에도 가끔 나왔지만 놀래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뭐 20살인데 막 20세인데 막 뛰어가 쓰러졌다. 그러면은 혹시나 모야모야라는 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졌을 때 근데 뇌출혈이라고 하면 양도 중요해요. 그 원인도 중요하고 그래서 양이나 위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얼마 확률은 제가 계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쓰러졌는데 팔다리 움직이는데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더 예후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밖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 있으면 빨리 가서 찍으시는 거 좋다. 119 다른 데 하지 말고 119 전화하시라.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38님, 전 코로나 예방접종 후 한쪽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다리 초음파를 봤는데 초음파 봤을 때 혈전이 없었으나 통증이 있었을 때 혈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저도 뇌경색 뇌출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래서 현재적으로 리피도 10mg 현재적으로 먹어서 LDL 127에서 66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랑 이거랑 연관시키기는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타입은 아닐 가능성은 없지만 세게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리에 혈전이 있었다. 근데 다리에 정맥이냐. 근데 되게 그것도 중요한데 그 혈전하고 머리 혈전하고는 조금 일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설이니까 그리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뇌경색의 위험소로 딱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상황이다 그런 거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LDL이 여기서 127이라고 한다면 연세나 다른 요소를 모르겠지만 130 근처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 젊은 사람이라도 120, 30 넘으면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약 드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다리에 그것이 혈전 그것 때문에 꼭 뇌경색과 연관을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또 엔젤님, 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 후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2, 3개월마다 한 번씩 있었어요. 평소 혈압 140입니다. 이렇게 몇 번에 한 번씩 200씩 혈압이 오면 응급실 가서 혈압 내리냐. 이런 식의 컨셉은 안 좋고요. 갑작스럽게 혈압이 높다고 하는 걸 다 믿지는 마세요. 우리가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동맥의 압력인데 동맥은 우리가 보호하려고 저 안쪽에 들어있어요. 안쪽에. 우리가 큰 파이프, 수도관은 저 안쪽에 있죠. 수도 파이프는 겉에 있지만 그래서 안쪽에 있는 혈압을 재기 때 되는데 그걸 뚫고 잴 수가 없잖아요. 겉에 이렇게 재는 거예요. 겉에 잰 걸로 저 안쪽 거를 상상하다 보니까 그거를 진짜 혈압을 다 인정하면 또 안 돼요. 그리고 혈압이 한번 팍 높은 거 가지고 진짜 믿으면 안 돼. 놀래버리면 안 돼. 그건 놀랐을 때 올라가는 거는 반응이지 고혈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갑작스럽게 높다 그러면 혈압 잴 때 본인이 뭐 흥분되거나 뭐 그럴 때가 놀랬거나 그럴 때 아닐 때 재야 돼요. 한 번 놀랐을 때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코로나 확진은 이렇게 2, 3개월 먹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심리적인 요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 혈압이 130 정도다. 평소 혈압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평소 가끔씩 여러 번 재신 거죠? 여러 번 잰 거면 대다수인 혈압 가지고 인정하시면 돼요. 갑자기 높은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마음 좀 다스렸다가 편안할 때 아무 생각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재보세요. 떨어지면 떨어진 걸 인정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 그리고 그런 거를 적으신 다음에 궁금하시면 동네라도 가셔가지고 혈압 보는 데서 의사랑 상담하시면 되는데 미리 짐작해가지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전체로 고혈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 고혈압 가서 응급실 가서 혈압약서 맞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안 되고 평상시 모아진 거 가지고 제대로도 상담 받으시고 편안할 때 잰 것만 믿도록 하시고 높다고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 혈압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인데 120에 80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혈압이 있고 뒤에 혈압이 있어요. 아마 이 혈압은 앞에 혈압일 거예요. 심장이 팍 짤 때 수축기 혈압. 근데 요새는 130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 혈압약 시작하자고 고혈압 진단 내리는데 우리나라도 위험 요소에 따라 130 높다고 할 수 있고 140 이상 무조건인데 여러 번 쟀을 때 이 평소 혈압의 기준을 130으로 하지 마시고 119 미만으로 하셔야 돼요. 건강검진 받잖아요. 통보서 오잖아요. 옆에 써 있어요. 120도 높다고 써 있어요. 그걸 읽어보세요. 130은 정상이 아니에요. 119부터 90까지가 정상이에요. 120도 높은 거예요. 높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혈압이 130이면 주의 깊게 보시고 운동하시고 짠 거 덜 드시고 그래서 모니터링 하시고 그러다 말씀하신 대로 계속 높게 나온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긴장하는 높다. 그러면 그걸 적어 놓은 다음에 그런 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응급실 가지 마시고 헐레벌떡 때 가지 마시고 고혈압 보는 신경과나 뭐 내과나 가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네. 저팔계 다리털님 재밌으십니다. 네. 뇌출혈로 쓰러져 정신연령이 낮은 상태로 깨어나면 다시 정신연령이 이제 깨어난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뇌출혈이 생겨서 뇌세포가 다쳐가지고 이제 뇌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테스트 해봤더니 정신연령이 낮아진 거로 보셔야지 일부가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가 다 기능이 남아있는데 나이가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출혈 왔고 뇌조직에 손상이 와서 인지 테스트를 해봤더니 사람 나이로 봤을 때 초등학생 3학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그게 시간이 최소한들은 6개월 이상 좀 지났다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고위로 회복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김봉예 진짜 아니신가 본데 74세
예, 할머니시고, 예, 예, 할머니, 요새 할머니 아니시죠? 젊으신데, 뭐. 뇌졸중 전후 전조 증상이 공공합니다. 그렇죠. 저도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갑작스럽게 한쪽 팔다리, 동시에, 한쪽 발음, 입이나 팔다리가 힘이 좀 빠진다든지, 아픈 건 별로예요. 동시에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또 말이 갑자기 이상하다든지. 근데 저처럼 지금 말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이 안 좋은 건 뺍니다. 입이 돌아가면서 발음이 안 좋거나, 말을 못 알아듣거나, 눈이 두 개로 보이거나, 눈이 안 가거나, 비틀비틀거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생각하시는 거지, 무조건 조금 저리다, 한쪽은 그렇고, 팔은 어저께 그렇고, 다리는 1년 전에 저렸다,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내지 마시고요. 대신에 이제 또 좋은 치료 방법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 손발 시선 있죠. 이후 손발. 이해했을 때 이상하면 이해해보세요. 이해할 때 이게 돌아가지, 한쪽이 하는지, 그 다음에 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에 시선, 눈이 한쪽으로 가는지, 이런 걸 보셔가지고 그 이상하다 그러면 119로 전화해서 빨리 오세요. 무조건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매진말에서 봤다시피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웃 손발 시선, 주변의 뇌졸중 알아놓으시고 자기의 평소 위험 요소 아시고 자기가 약 드시는 거 있으면 구체적으로 좀 알아놓으시고 혈압 같은 것도 평소에 좀 재보시는데 갑자기 놀라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해나가시고 기상청 일기예보 보면서 뇌졸중 지수 같은 거 생활하시고 하시면은 우리가 200년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착륙 할 수 있게 경사륙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짠 거 좀 관리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생활화 하시면 뇌졸중뿐만 아니라 치매도 막을 수 있고 암도 좀 많이 비슷하게 공존된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건강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제약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